이렇게 되면 알 나스르가 호날두한테 그렇게까지 많은 돈을 주는 게 아깝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김진짜입니다. 최근 호날두가 사우디아라비아로 이적을 했습니다. 근데 연봉이 약 2,700억이에요. 요걸 월급으로 따지면 223억 원, 하루에 7억 5,200만 원, 1시간에 3,100만 원. 미쳤죠? 그리고 메시, 은바페, 네이마르의 연봉, 구단에서 받는 연봉만 해도 다 1,000억이 넘습니다. 아니, 많이 버는 거야 알고 있었는데 이거 너무 많이 버는 거 아니야? 자, 그래서 오늘은 현대의 축구 선수들이 왜 이렇게까지 돈을 많이 버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을까? 얼마나 많이 버나? 자, 일단 축구 선수들이 정확히 얼마나 버는지 체크를 해봅시다. 2023년 기준으로 축구 선수들의 연봉 순위를 말씀드려 볼게요. 1등이 호날두 약 2,700억 원, 은바페가 약 1,570억 원, 3등이 메시 약 1,470억 원, 4등이 네이마르 약 1,070억 원, 5등이 살라 약 650억 원, 6등이 홀란드 약 480억 원. 이 정도 연봉에다가 광고 모델료, 상금, 사업 소득까지 합치면 어마어마하겠죠? 사실상 추정 불가야. 자, 이제 본격적으로 축구 선수들이 왜 이렇게 많이 버는지를 알아볼 건데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나눠서 살펴봐야 됩니다. 구단에서 받는 연봉, 그 외에 광고 수익 등등. 자, 먼저 구단에서 받는 연봉에 대해서 알아보자고요. 아니, 대체 구단이 선수들한테 돈을 왜 이렇게 많이 주는 거야? 부유해진 구단들. 당연합니다. 구단들이 돈을 많이 벌고 있으니까 그 돈이 선수들한테 가는 거예요. 자, 그럼 구단들은 도대체 얼마를 벌고 있는 걸까요? 2021 시즌 프리미어리그의 전체 수익이 8조 2천억 원이었어요. 그리고 각 클럽들은 대략 3천억 원 정도씩을 벌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클럽들이 왜 이렇게 많이 벌게 됐을까요? 축구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다가 엄청나게 커졌으니까. 그 요인으로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TV 중계권료, 스폰서십, 상품 판매 등등이 있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계속 선순환이 되어온 거죠. 돈을 조금 벌다 보니까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슬슬 몰려오네? 그러면 리그가 더 재밌어지네?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돈을 결제하고서라도 TV로 보려고 하네? 그러면 중계권료 수직 상승하죠. 프리미어리그 첫 판권 계약이었던 92-97 시즌의 중계권이 약 3천억이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16-19 시즌 중계권은 약 7조 6천억 원에 팔렸어요. 20년간 2,500% 성장한 거야. 그러면 이 돈이 다 어디로 가요? 클럽들한테 가는 거죠. 그리고 유럽에 가서 축구 직관을 하는 게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전 세계인들의 버킷리스트가 되고 있어요. 안 그래도 현지 팬들도 맨날 경기 보러 가는데 경기장에 빈자리가 있을 틈이 없어. 매 경기 티켓 다 팔려. 맥주랑 핫도그 겁나 팔려.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는 집에 돌아올 때 유니폼 하나씩 꼭 사온다고. 구단이 돈을 개벌어? 그럼 스타 선수 또 사와? 리그 더 재밌어져? 계속 선순환. 그러면서 시장이 계속 커지는 거죠. 기본적으로 전체 시장이 커야 그 안에서 노는 플레이어들의 연봉이 올라갑니다. 사실 영국의 신경외과 의사들이 굉장히 희소하대요. 프리미어리그 선수들의 숫자보다도 더 적대요. 엄청 희소한 거지. 근데 그분들의 연봉이 약 4억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물론 굉장히 큰 돈이지만 프리미어리그 1군 선수들의 평균 연봉이 155억이거든요. 잽도 안 돼. 그 의사분들이 왜 그렇게 적게 받는 거예요? 돈이 별로 없는 시장에서 활동을 하니까요. 그분들이 NHS라고 영국 정부의 공공 의료 서비스 소속입니다. 공공 서비스다 보니까 돈이 많겠어요? 근데 축구는 어때? 대상업화돼 있잖아. 돈 미치게 많다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 노는 플레이어들, 선수들이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거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펠레, 마라도나 이런 분들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물론 그분들도 많이 버셨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실제로 축구 경기를 보러 온 관중들한테 티켓 판매한 거, 그게 수익의 거의 전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한테 돈이 많이 가진 않았겠죠. 선수들이 구단으로부터 연봉을 많이 받게 된 계기. 자, 근데 이쯤에서 우리가 보스만 판결을 얘기를 해야 됩니다. 보스만이라는 분은 벨기에의 축구 선수였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벨기에의 리에주라는 팀에 계셨거든요. 근데 팀하고의 계약 기간이 끝났어. 그래서 프랑스 쪽으로 이적을 하려고 했는데 팀이 안 보내주는 거야. 이적료가 너무 적다고. 근데 지금 우리 상식으로 보면 조금 이상하잖아요. 계약 기간 끝나면 FA 되잖아요. 자유계약 선수. 그러면 아무데나 이적료 없이 막 갈 수 있단 말이야. 근데 뭔 소리야 하고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선수랑 구단이랑 계약이 끝나도 요 선수가 구단 거야. 소유권이 유지가 돼. 이상하죠? 그러니까 팀이 막 갑질을 하는 거야. 야, 보스만, 너 사실상 아직 우리 선수야. 이적시켜달라고 왜 이렇게 찡찡대니? 아, 열받네. 이 새끼 월급 깎어. 그리고 리그 경기 출전시키지 마. 이러니까 보스만이 빡쳤죠? 법정으로 갑니다. 그래서 5년 동안 재판을 해가지고 승소를 했어요. 유럽 사법재판소가 이렇게 판결을 내립니다. 계약 만료된 선수가 팀을 떠나는 것을 구단이 제한할 수 없다. 탕탕탕. 이때부터 선수들이 계약 끝나면 다른 팀에 자유롭게 이적할 수 있게 된 거였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판결 덕분에 축구 시장 자체가 성장할 수 있었던 거죠. 왜냐면 선수들이 여기저기 이적하고 막 연쇄 이동하고 그러니까 뭔가 다이나믹해지고 흥미로운 이야기거리도 많아지잖아요. 대신 때리고 라이벌 팀 가고. 만약에 보스만 판결이 없어가지고 선수들이 한 팀에 계속 묶여 있어야 됐다? 아우, 그러면 재미없지. 축구 산업이 성장을 못하지. 자, 그리고 이 보스만 판결이 선수들의 몸값을 올리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줬습니다. 선수가 구단하고 재계약 논의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연봉
올려주세요. 안 올려주시면은 재계약 안 하고 내년에 그냥 FA로 나갈게요. 이적료는 못 챙겨드려요. 구단 입장에서는 잡으려면 연봉 올려줘야지. 자, 그리고 자유계약 선수가 돼가지고 새로운 팀하고 협상을 할 때도 선수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저 영입하는데 이적료 안 드셨죠? 많이 아끼셨으니까 그걸로 그냥 제 연봉 올려주세요. 이럴 수가 있어. 선수들 몸값 계속 올라가는 거야. 선수들이 구단 수익의 대부분을 가져가는 이유. 자, 축구 시장이 이렇게나 커져가지고 돈이 엄청 많아졌는데 그 중에 몇 퍼센트가 선수들한테 돌아갈까요? 프리미어리그 18-19 시즌에 리그 전체 수익이 7조 9천억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61.5%가 선수들의 임금으로 쓰였어요. 그리고 19-20 시즌에는 73%가 선수들의 임금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많이 가져가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또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냐면은 사실상 이 슈퍼스타 분들 때문에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이 선수들의 스타성 그리고 이 선수들이 경기장에서 펼치는 그 플레이 자체를 보기 위해서 그 비싼 유료 중계를 결제를 하고 비행기 타고 유럽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이 선수들 하나하나의 티켓 파워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리고 축구라는 게 마케팅 비용이라는 게 별로 필요가 없잖아요. 저희 이번에 맨시티랑 리버풀이랑 경기합니다. 꼭 봐주세요. 이런 거 홍보할 필요가 없잖아. 그냥 홀란드랑 살라 얼굴 딱 박으면 되지. 그러니까 선수들한테 그 많은 돈을 준다는 건 어떻게 보면 이제 마케팅 비용을 선수들한테 준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경기 결과를 바꿀 수 있는 선수들의 희소성. 기본적으로 축구 클럽은 단기적으로 보나 장기적으로 보나 축구를 잘해야 돈을 많이 벌 수 있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보자고요. 이번 시즌에 우리가 리그 우승을 했다, 챔스 우승을 했다. 일단 상금 개 크죠. 그렇게 성적 내면은 다음 시즌에 스폰서들이 제시하는 금액 자체가 달라지죠. 중계권료 배분도 짭짤해지죠. 그러니까 올 시즌에 우리가 어떤 성적을 내느냐가 다음 시즌 수익과 직결이 된다는 거예요. 당장의 성적을 내게끔 할 수 있는 선수를 꼭 데려와야 돼. 자, 그리고 클럽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돈을 많이 벌려고 해도 결국 축구를 잘해야 돼요. 왜냐? 지속적인 성공을 한다라는 건 그 클럽이 브랜딩이 돼 있다는 거거든요. 흔히 말하는 B클럽, 명문구단 이런 느낌으로. 근데 그런 지위를 어떻게 획득을 하냐고요. 돈 막 써서? 아니에요. 결국 우승을 해야 돼. 자, 맨유를 생각해 보자고요. 12-13 시즌에 영감님이 마지막으로 리그 우승하고 은퇴하시고 그 이후로 못하고 있습니다. 거의 10년이 됐어요. 근데 맨유는 여전히 역사상 리그 최다 우승팀입니다. 그리고 영감님 계실 때 리그 먹고 챔스 먹고 그때 그랬던 아우라가 있다 보니까 B클럽으로서의 지위가 쉽게 없어지지가 않아요.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팀 중에 하나고 팬들도 글로벌하게 많고 이게 지속적인 성공을 위한 브랜딩이죠. 근데 이게 되려면 결국 축구를 잘해야 된다. 우승을 많이 해야 된다. 그러려면 경기 결과를 뒤바꿀 수 있는 특별한 선수가 꼭 필요하다. 자, 근데 안 그래도 축구 선수들이 굉장히 상향 평준화가 됐는데 그 천장을 뚫고 어나더 레벨에 도달한 선수들 혼자 힘으로 경기 바꿀 수 있는 선수들이 많이 있습니까? 굉장히 적어요. 개희소해. 이걸 경제학적으로 보면 공급이 아주 적은 거죠. 근데 수요는 많네. 넓게 보면 전 세계의 클럽들이 원할 거고 좀 좁게 보면 모든 빅클럽들이 다 원해. 공급은 굉장히 적은데 수요는 개 많아? 경쟁이 심해져 가격 계속 올라가. 자, 근데 스타 선수들 말고 다소 낮은 레벨에서 뛰는 평범한 선수들은 굉장히 많죠. 희소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구단 입장에서는 이 선수 말고 다른 선수를 데려와도 별 티가 안 나. 꼭 그 친구여야 될 필요가 없어. 그러면 돈 많이 줄 필요가 없죠. 경제학자인 리차드 디오투아라는 분이 이런 말을 하셨더라고요. 모든 축구 선수들이 많은 돈을 버는 것은 아닙니다. 약 50%의 선수가 한 달에 $1,000 미만을 벌죠. 그러니까 축구 선수들도 빈익빈 부익부 이 현상이 심해지는 거죠. 스타 선수들이 가져다주는 상업적 수입. 축구 구단 수입은 크게 5가지예요. 대회 상금, 매치데이 수입, 팀 상품, 스폰서, 중계권료. 근데 스타 선수가 영입되면 이 모든 것들의 수입이 증가한다. 일단 대회 상금 아까 말씀드렸죠. 성적 내잖아. 매치데이 수입 수많은 사람들이 요 선수 보러 경기장에 올 거야. 그리고 팀 상품 유니폼이나 굿즈 같은 거 겁나게 팔리죠. 일명 슈퍼스타 효과. 호날두가 맨유에 리턴했을 때 유니폼 겁나 팔렸죠. 딱 10일 동안 유니폼을 팔아가지고 얻은 순수익으로 이적료를 다 커버쳤어. 메시도 파리로 이적해가지고 유니폼 83만 장 팔았고 최근에 디발라가 로마 갔을 때도 유니폼 겁나 팔렸대요. 호날두가 유벤투스 갔을 때 기록을 넘겼대. 그리고 스폰서 글로벌 스타 한 명 영입되면 전 세계 회사들이 스폰해주겠다고 붙어 가격 계속 올라가. 그리고 스폰서 관련해선 요런 것도 있어요. 아까 호날두가 유니폼 많이 팔았다고 말씀드렸죠. 그 덕분에 아디다스도 돈을 겁나 벌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다음에 맨유랑 아디다스랑 재계약 협상할 때 맨유가 우위에 설 수 있어요. 왜? 야, 아디다스 우리가 돈 벌게 해줬잖아. 이번에 좀 더 줘. 이 스타 선수 하나가 스폰서십의 가격도 막 올리는 거야. 그 다음에 중계권료. 스타 선수 하나 있으면 그 리그 자체의 중계권료가 뛰는 경우가 있습니다. 메시가 라리가에서 리그 앙으로 가면서 리그 앙의 위상 자체가 달라졌다는 평가가 있죠. 그러면 중계권료도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호날두가 사우디 갔죠.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사우디 리그 이거 중계권 구매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구매 문의가 쏟아지고 있대요. 이렇게 되면 알 나스르가 호날두한테 그렇게까지 많은 돈을 주는
주는 게 아깝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결론은 또 간단하다. 스타 선수가 그만큼 많이 벌어다 주니까 많이 주는 거다. 연봉 외 수입. 자, 지금까지는 선수들이 구단에서 받는 연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제는 그 외에 광고 수입 등등으로 버는 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고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스포츠 선수들은 광고 시장에서 최고의 모델입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아주 옛날부터 그랬대요. 고대 로마에서 검투사들이 막 싸울 때 중간중간에 와인이나 올리브 오일 광고를 했대.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검투사들이 인플루언서인 거지. 자, 그리고 역사적으로 스포츠가 침체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럴 때는 인플루언서의 역할을 교황이나 여왕 이런 분들이 했다고 합니다. 근데 현대에 와서 스포츠의 영향력이 다시 엄청나게 커졌죠. 그러니까 다시 운동선수들이 최고의 인플루언서가 된 거죠. 실제로 2019년 인스타그램에서 브랜디드 콘텐츠, 그러니까 광고 콘텐츠에 관여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게 운동선수들이었어요. 요즘 스포츠 스타들은 아시다시피 그냥 단순한 운동선수가 아니잖아요. 한 문화를 상징하는 아이콘이자 셀럽이자 연예인이죠. 가장 대표적인 게 호날두. 인스타 팔로워가 전 세계에서 1등입니다. 광고 포스팅 하나 해주는데 22억 원이래. 재밌는 거는 호날두의 인스타는 보통 축구 선수들 인스타하고 다르대요. 호날두의 포스팅은 크게 4가지 부문. 일단 축구, 그 다음에 라이프 스타일, 그리고 바디, 그리고 광고 협찬. 그러니까 축구뿐만 아니라 각각의 카테고리가 다양한 소비자들을 끌어모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광고 모델인 거죠. 자, 그리고 운동선수들이 광고 모델로 활용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 자체로 최고, 성공, 성취의 상징이에요. 공정한 경쟁 속에서 자신의 독보적인 재능과 노력으로 최고의 경지에 오르는 거 그거 아무나 못해요. 근데 그런 선수가 우리 회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해준다? 우리 제품도 그런 이미지를 조금 가질 수 있는 거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스포츠 스타들은 대중한테 영감을 주는 영웅이 돼요. 보통 보면 가수라든가 배우 이런 분들이 누군가의 아이돌이 되죠. 아이돌이 뭐야? 우상입니다. 근데 왜 우상이 되냐? 사람들의 감정을 건드리기 때문이야. 근데 스포츠 스타들도 우리의 감정을 건드립니다. 이번에 월드컵 우승한 메시 보세요. 수백만 명의 팬들을 하나로 뭉치게 하고 가슴 뛰게 하고 웃게 하고 울게 하고 그렇게 감정을 건드리니까 또 영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자신의 영웅을 위해서 기꺼이 돈을 지불을 하죠. 그분이 광고하는 거 다 사고. 자, 그리고 선수들에게는 광고 수익 말고 초상권으로 얻는 수익도 있습니다. 선수들의 초상권에는 이름, 별명, 사진, 목소리, 셔츠, 번호, 골 세레머니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됩니다. 스타 선수들은 그들의 초상권을 소유한 회사가 따로 존재합니다. 옛날에 호날두의 초상권을 발렌시아의 구단 주인 피터 림이 샀었어요. 이분이 싱가포르의 사업가인데 호날두의 초상권을 사가지고 여러 사업에 활용을 했죠. 미래에도 많이 벌까? 자, 지금까지는 선수들의 연봉이 쭉 올라왔는데 과연 미래에도 그럴까요? 그거는 모르는 거죠. 축구 자체에 대한 인기가 떨어지면 당연히 이들의 수입도 줄어들 겁니다. 자, 그러면 미래의 축구의 인기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최근 어떤 연구에서 잉글랜드, 폴란드, 브라질 등 총 7개국의 16세에서 24세 그러니까 되게 어린 친구들한테 설문을 했답니다. 축구 좋아하세요? 근데 무려 40%가 축구 관심 없는데요?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 어린 친구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축구보다는 게임을 많이 한다고 저도 듣긴 들었는데 근데 제 생각에 축구 인기가 조금 줄어도 당분간은 스타 선수들의 몸값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될 것 같은 게 요즘 어린 친구들은 어떤 구단의 애착을 갖기보다는 특정 선수의 애착을 더 많이 갖는데요. 그 선수가 어느 팀에서 뛰느냐에 따라서 응원하는 팀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스타 선수를 우리 팀에 데려오는 게 엄청 중요해지겠죠? 그러면 그 선수들 이적료, 연봉 올라가는 거죠. 네, 오늘은 이렇게 축구 선수들이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지 알아봤습니다. 요즘 막 그런 얘기 유행하잖아요. 연예인이 개꿀이다. 축구 선수도 개꿀이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성공한 연예인, 성공한 축구 선수가 개꿀인 거지 그 자리까지 올라가는 건 너무나 어렵죠. 기본적으로 재능도 타고나야 되고 노력을 또 뒤에서 얼마나 했겠습니까? 아무튼 개인적으로 저는 이렇게 능력주의, 배경이나 인맥 이딴 거 필요 없이 오로지 자기 능력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사람들은 많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시장이 더 커지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또 다음 축구 컨텐츠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eah.